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단품, 한 모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만 좀 많이 해왔는데, 사실 오디오의 백미라고 하면 매칭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좋은 스피커, 아무리 좋은 앰프, 소스기가 있다고 해도 그 매칭이 어긋나면 사실 뭐 1억 원을 써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칭은 오디오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매칭이라는 게 아무리 뭐 스펙이나 이런 걸 봐도 실제 매칭해서 들어보기 전에는 그 매칭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김 편님이 말씀하셨죠. 뭐 다이내믹 듀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죠? 판타스틱 듀오, 판듀. 네, 판타스틱 듀오. 네, 판타스틱한 매칭을 좀 찾아가는 그런 콘텐츠들을 앞으로 시리즈로 좀 선보일까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양쪽에 있는 파인 오디오. 파인 오디오고요. 영국에.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선택한 앰프는 시모디오. 시모디오. 북미의 마크 레빈슨이라고 하는 그렇죠. 시모디오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 기기는 루민입니다. 루민의 T3 네트워크 플레이어.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각 제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따가 이제 녹음한 곡들 틀어드리면서 실제 음질적으로 어떤 매칭을 좀 들려주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김 표현님, 일단 파인 오디오 이 스피커 어떤 스피커인가요? 이게 딱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텐데 동축 스피커잖아요. 예. 동축 유닛 미드 우퍼를 8인치를 쓰고 네. 안에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로 이제 트위터 역할을 하는데 네. 진동판은 마그네슘을 썼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짧은 혼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스피커를 보면서 이제 코나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 트위터 입장에서는 이 8인치 우퍼가 또 하나의 확장 혼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음의 어떤 에너지감이라든지 직진성이 좋아져 갖고 네. 음의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네. 이득이 생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편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200mm 아이소 플레어라고 이제 동축, 그렇죠. 동축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게 이제 트위터죠. 그래서 보기에는 유닛이 하나같이 보이지만 유닛이 2개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 대역 자체는 34Hz에서 최고 34kHz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딥베이스 초저역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초저역에 좀 걸쳐 있는데 초저역을 20에서 40Hz 정도 보니까 그 정도에서 초고역까지 재생을 하고요. 뭐 크기에 비하면은 대역 자체는 상당히 넓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역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34kHz까지 좀 이 기준에서 플랫하게 뻗는 이 고음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 덕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SM이 붙잖아요. 모델명에. 그러니까 스탠드 마운트인데 이 스탠드 마운트가 아닌 모델, 플러스 스탠딩 모델은 내부 용적이 크고 똑같은 유닛을 썼지만은 저역하니 30Hz까지 더 내려가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밑에 2개 이제 노브가 있는데 하나는 고역 에너지 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프레젠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조정할 수 있는. 이거는 뭐 기존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뭐 구태여 계속 또 동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얘는 파인 오디오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죠. 예. 네, 이 스피커의 이제 공식 임피던스는 8옴이고 감도는 91dB.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요즘 하이파이 스피커 중에서는 상당히 좀 감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높은 편이죠. 사실 감도가 이제 90dB이 넘어가면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요즘에는 그렇다면 어떤 앰프를 매칭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90dB 넘어가고 그러면은 소출력의 진공관 앰프나 아니면은 뭐 낮은 출력의 그냥 AB 클래스나 A 클래스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올인원으로 그냥 매칭해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 이 파인 오디오 매칭해 보면 저는 조금 출력이 높은 이런 스피커로 매칭해도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매칭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것도 네. 어떤 기존에 공식화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게으른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도가 높으면 무조건 뭐 소출력의 증공관 앰프. 네. 근데 그게 또 양면이 있는 게 소리가 잘 나온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그만큼 이 우퍼가 잘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도가 높은 거고
근데 이거를 빨리 멈추지 못하면은 네. 그로 인한 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소리가 약간 mul거지고 너무.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좀 뿌옇게 그렇죠. 좀 무너지는. 명료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드버 피델리티 오랑우탄 96을 쓰잖아요. 오래 쓰고 계시죠. 예, 그게 96데시벨이에요. 예. 근데 제가 해보면은 300B 싱글 앰프 매칭보다 네. 오히려 지금 쓰는 일렉트로 컴퍼니에 네. 그게 이제 바이폴라로 8옴에서 250W인데 오히려 대출력이죠. 그게 더 깔끔하고 네. 스피커의 능력을 더 뽑아내는 저는 네.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파인 오디오 이 지금 빈티지 클래식 8SM도 그렇게 한번 네. 매칭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한번 출발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김 편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스피커의 감도가 좀 높으면 이제 좀 소출력에 증후원 앰프 이런 것들을 많이 매칭해 보는데 꼭 그 소출력에 그런 게 또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대출력으로 매칭을 하면 스피커를 너무 이렇게 좀 제압해 가지고 소리가 좀 딱딱해지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그게 참 그 감도나 뭐 임피던스나 이것만 가지고 네. 예, 그거를 재단할 수는 없다. 스펙과 페이퍼로만 네. 매칭은 정말 큰일 날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스피커 케이블 연결을 해서 네.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향이라는 게 고정된 수치로 이렇게 딱 표현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음악이 재생되면서 임피던스도 계속 변하고 이게 그냥 스펙이라는 거는 딱 어떤 그 기준 하에서 일시적인 딱 그런 수치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매칭해 보면서 그 스피커의 특성을 파악해 나가면 똑같은 스피커라도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 스피커에 매칭한 앰프는 시모디오예요. 시모디오의 340i D3PX라는 다소 긴 이름의 예, 인티 앰프입니다. 기반이 되는 앰프는 340iX라는 IX죠. 예, 그 네.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포노단하고 DAC를 내장해서 그러니까 풀 옵션으로 나온 앰프가 340i D3PX라는 예, 제품이에요. 출력은 8옴에 100W, 그다음에 4옴에 200W, 완전히 선형적인 예, 그런 출력을 갖고 있고요. 김편님 내부 설계는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앞에 전압 증폭단에는 JPS를 써왔고요. 네, 37데시벨 전압 게인을 확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출력단에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채널당 4개. 그래서 네. 두 개씩 푸시풀로 해서 아까 코난이 말한 그 출력을 넣는 거고요. 또 특징이 5W까지는 클래스 A로 네, 작동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시모디오 앰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얘네가 공개는 안 했는데 댐핑 팩터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인티 앰프입니다. 소스 기기는 루민의 T3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파인 오디오의 예전에 F1 12 막 대형기잖아요, 플래그십. 그렇죠. 이런 것들 오디오 쇼에 나가지고 시연하면서 시모디오에 모노브리지를 해가지고 플래그십 파워 앰프를 그렇게 해서 시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게 과연 소리가 너무 경질에 막 이런 게 나지 않을까. 스피커 감도도 높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실제. 그렇다면 이 파인 오디오 이게 다른 라인업인데 빈티지 클래식 라인업의 이제 거의 막내죠. 예, 이 모델은 시모디오의 인티앰프, 100W급 인티앰프랑 어떤 소리를 내줄지 저희가 몇 곡 녹음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굉장히 비보를 좀 접했는데 류이치 사카모토가 작곡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하루 종일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틀어드린 곡은 아쿠아라는 곡입니다. 아쿠아. 요즘에 좀 이슈가 되기도 한 곡인데 저는 음향적으로만 살펴보면 이게 시모디오 이전에 저는 뭐 자디스로 또 들어보고 김 편님이 좀 자디스 매칭으로 또 오디오쇼에서 시연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디스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시모디오로 바꾸면 스피커가 이게 파인 오디오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완전히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린 듯한? 예. 일단은 뭐 해상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이 음악을 들어보면 뒤쪽에 막 계속 이렇게 잡음처럼 저희가 녹음을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약간 여러 막 기척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 녹음돼 있어요. 그냥 생생하게. 뭐 그런 소리들까지도 다 표현되는 파인 오디오가 이게 해상력이 굉장히 좋은 스피커였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91데시벨 고감도 스피커의 매력이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음악 시작하기 전에 연주자가 딱 자리 잡을 때 그 기척, 네. 움직임, 호흡 네. 이런 것까지 다 사각사각 다 들린다는 그게 매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뽑아줄 수 있는 앰프 그게 제일 원칙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임피던스도 낮고 감도도 낮은 스피커는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데 네. 이 고감도의 8옴짜리 스피커는 하고는 또 못 내주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의 어떤 성격을 내기 위해서 예. 앰프 매칭의 어떤 1순위를 그렇게 정해야 된다. 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봤거든요. 감도가 높으면 앰프의 어떤 뭐 노이즈라든가 앰프가 소리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단점도 되게 잘 들려줘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시모디오 같은 경우 SMB라든가 여러 가지 전 고주파 왜곡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낮은 앰프라서 들어봐도 그 순도 높은 사운드만 이렇게 쫙 밀어내고 배경은 또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년대의 어떤 아이콘 같은 이미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이기도 하고 예. 이런 스피커일수록 오히려 앰프는 좀 더 현대적인 성향의 네. 해상력과 SMB와 뭐 THD 이런 스펙이 좋은 거랑 매칭하면 네. 좋은 효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보컬 곡을 하나 선곡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non sta.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in fondo nella fantasia.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켈리 스윗의 넬라 판타지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저희도 많이 녹음해서 들려드렸는데 저는 일단 딱 들어보니까 이게 동축이지만 일반적인 뭐 캐프나 이런 회사들의 동축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혼 타입이기 때문에 고역 쪽이 거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좀 호쾌하고 되게 싱싱한 그렇죠. 예, 시원하게 쭉 뻗어나가는 호은의 그 특징이 많이 느껴지네요. 이 보컬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이 파인 오디오 동축의 가장 제일 시그니처가 안에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축을 해서 고음이 나가니까 1.8kHz 윗대역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보컬 곡이나 고음이 많은 곡에서는 이 청량감을 딱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단단한 에너지도 같이 겹치면서 그런 느낌을 네. 아주 잘 받은 곡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색적인 이런 부분에서 시모디오가
소스 기기에서 받은 소리를 굉장히 좀 정직하게 정직하게 증폭해서 내보내는 그래서 스피커 자체의 그런 사운드 특징이 굉장히 더 부각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8옴 고감도 스피커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모든 걸 다 들려준다. 네. 그러니까 이 저임피던스의 저감도 스피커는 네. 대신 출력을 많이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이고 스튜디오 모니터적인 그런 스피커 성향을 보이는데 네. 이 8옴 고감도 스피커는 정말 푸근하고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 빈틈을 이렇게 심오디오 같으면은 네. 잘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신나는 음악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녹음한 곡 틀어드릴게요. I've been trying to call. I've been on my own for long enough. Maybe you can show me how to love. Maybe I'm going through a drought. You don't even have to do too much. You can turn me on with just a touch, baby. I look around since city's cold and empty. No one's around to judge me. I can see clearly when you're gone. And I said, ooh, I'm blinded by the lights. No, I can't sleep until I feel your touch. I said, ooh, I'm drowning in the night. Oh, but I'm like this, you're the one I.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곡은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라는 곡인데 이 곡이 굉장히 그냥 유명한 팝 음악이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보면 이게 녹음도 상당히 잘 됐고 그리고 이게 막 그 시스템마다 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보면은 이 시스템에서 딱 들어보면은 이게 진공관 앰프에서 그냥 대충 물리면은 이 뒤쪽에 이제 베이스 라인 저역 쪽을 계속 오가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묻혀서 이게 뭉개져서 그러니까 다른 뭐 악기들이랑 소리가 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그 마스킹 된다고 하죠. 그렇죠. 비슷한 대역대를 오가는 악기들끼리 그냥 희미하게 뭉개져 버리는 그 심오디오로 매칭했을 때는 그런 구분이 확실하게 좀 됩니다. 이게 낮은 그 옥타브 대에서도 이게 얼마나 그거보다 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이 옥타브 구분이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앰프가 선형적인 출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내믹스가 있고 특히 이제 저음이 쾅쾅 나올 때 예, 이런 그 선형적인 출력에 앰프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촉감을 저음이나 중음이나 고음에서 네. 밸런스 있게 내줄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런 거 면에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인 오디오랑 심 오디오랑 매칭해서 이렇게 좀 들려드리고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 아방가르드 있잖아요. 아방가르드 스피커. 정말 집채만한 혼이 달려있는. 네. 그 스피커는 대부분 이제 뭐 저역 쪽에 액티브로 설계하는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있고 그렇게 설계한 이후에 다른 쪽 상위 대역은 이제 다른 앰프를 매칭해서 예,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매칭하는 거는 상위 대역들을 혼해서 표현을 하니까 그냥 진공관 앰프로 매칭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는 예전에 낸 다고스티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몇백 와트에 이런 걸로 매칭했을 때 정말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앰프가 정말 좋구나. 그거는 데시벨 감도가 훨씬 더 높잖아요, 얘보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음악이 재생되지 않는 무음 상태에서 귀를 가까이 대도 그 집채만한 혼에서 네. 아무 잡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런 감도가 높은 스피커가 사실 앰프의 성능, 기본적인 성능을 알려주는 어떤 지표, 그렇죠. 예, 이런 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오늘도 약간 좀 비슷해요. 예,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83, 84 데시벨의 어떤 스피커면은 네,
그 앰프의 잘못을 살짝 덮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덮어주죠. 예, 그러니까 예. 좀 시끄럽거나 좀 노이즈가 있거나 왜곡이 있는 앰프도 살짝 이렇게 감추는 대신 예. 걔 앰프에서 많이 끌어오잖아요, 전류를. 그렇죠. 그래갖고서 그냥 빵빵 터지는 걸로 살짝 숨겨버리는 그런 착시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심오디오의 어떤 앰프로서의 성능 그리고 파인 오디오의 그 음질적 성격 뭐 이런 것들 두루두루 알아볼 수 있는 매칭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좀 매칭에 대한 부분들 계속 시리즈로 이어 나가 볼까 합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시청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